스트레스나 과로 혹은 불면증으로 눈이 충혈되면 눈 주변에 혈관이 자라게 되고 혈액이 모이면서 열이 발생하죠. 이 열이 눈물을 말려버립니다. 하지만 눈물은 하루 종일 매시 매초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눈물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많이 큽니다. 건강한 눈을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요즘은 100살이 문제가 아니라 40대만 되어도 노안 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더군요. 특히 눈에 병이 생기면 아주 많이 괴롭죠. 유행성 결막염 같은 눈병에 한번 걸려본 사람들은 다 알죠. 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각막에 상처가 나서 안과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눈의 통증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뇌가 막 터질 듯한 고통이 찾아오죠. 요즘처럼 눈을 혹사하는 시대가 없었죠.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TV 시청 외에는 눈을 혹사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TV는 오히려 덜 본다고 하죠. 낮에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들여다보다가 틈만 나면 휴대폰 보죠. 또 집에 와서도 TV 보면서 오른손에는 리모컨, 왼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양쪽을 번갈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혹사했어야 눈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빨리 폐차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많이 탔으니까 그렇죠. 우리 몸도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많이 쓰면 빨리 망가지게 되어 있죠. 특히 눈은 아침에 잠을 깨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눈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좀 쉬게 해주셨나요? 몽골 사람들은 모두 시력이 3.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늘 멀리 보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눈이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죠. 늘 밀폐된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들만 보다 보니까 눈이 더 빨리 나빠지는 거죠. 팔, 다리는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좀 쉬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눈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비벼가면서 또 보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 몸은 피곤해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열이 납니다. 눈에도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또 눈은 외부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눈은 한시도 쉬지 않고 눈물을 만들어서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열을 식혀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눈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라이소자임은 주로 동물의 분비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땀, 침, 눈물, 콧물, 젖 등에 포함되어 있죠. 효소의 일종이고요. 가수분해를 통해서 세균의 세포막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세균을 퇴치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잘 나와야 눈을 통한 세균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은 눈물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쪽 눈의 바깥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하루 종일 눈물을 만들어서 아래로 흘려내려 보냅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을 적실 만큼 분비됩니다. 또 남는 눈물은 코로 연결된 눈물관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이 건조해지고 시리게 됩니다. 눈물샘은 분비선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하죠.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눈물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더 눈물이 잘 만들어집니다. 손바닥을 비벼서 살짝 눌러주면 눈이 시원해지는데요. 눈물샘을 자극하기 때문이고요. 또 따뜻한 적외선 등이나 온열 안대 같은 것으로 열을 가해주면 눈이 시원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눈물샘은 분비샘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비샘이 말라버립니다. 눈물뿐만 아니라 침샘도 마르고 위액도 마르고 심지어 피부도 건조해지죠. 그래서 신경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안구건조증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눈물을 말려버리는 거죠.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인공눈물입니다. 인공눈물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인공눈물의 주재료는 히알루론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포비돈 이런 것들인데요. 눈 표면에 상처가 있거나 기름이 부족해서 눈이 빨리 건조해지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눈물은 하루 종일 매시 매초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눈물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공눈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눈이 더 건조해지는 현상도
손상도 생기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눈물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는데요. 눈물은 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성분도 있습니다. 눈물에 섞여 있는 기름 성분은 눈물샘이 아닌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눈꺼풀 안쪽의 분비선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기름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눈물이 더 빨리 말라버리고 결막에 손상을 유발하거나 통증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도 꾸준히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름은 들기름, 아마시유, 대마 종자유 중에서 한 가지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눈물샘을 자극해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비법 약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물샘을 자극해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비법 약차 첫 번째 재료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뿐만 아니라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기자는 한방에서 음을 보호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음기 부족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에 구기자가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눈물샘을 자극해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비법 약차 두 번째 재료는 결명자입니다. 결명자에 포함된 에모딘 성분이 염증을 예방해 주고 눈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혹은 불면증으로 눈이 충혈되면 눈 주변에 혈관이 자라게 되고 혈액이 모이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기가 눈물을 말려버리죠. 결명자가 이 불필요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물샘을 자극해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비법 약차 세 번째 재료는 인삼입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돕는 것이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이 DNA의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이고요. 또 인삼은 생진지갈 효능으로 우리 몸의 모든 분비샘을 활성화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뭔가를 만들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운을 돋우는데도 인삼이 으뜸입니다. 세 가지 재료 구기자와 결명자와 인삼을 4에서 8g 배합하시고 생강과 대추를 2에서 4g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생강과 대추가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다음에 꿀을 조금 타서 하루 2, 3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기자, 결명자, 인삼, 생강, 대추 비법 약차 드시고 안구 건조증 없는 건강한 눈 만드시면 되는데요. 사실 눈 건강은 뭔가 약물이나 음식만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좀 쉬게 해줘야 하는데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눈을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감고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냥 감고만 있으면 되죠. 잠시 쉬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눈물샘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것도 좋은데요. 눈을 너무 오랫동안 뜨고 있으면 눈물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꽉 감고 찡그리는 습관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눈물샘을 쥐어짜서 강제로 눈물이 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 주변에 주름이 생길까봐 절대 찡그리지 않거나 보톡스를 맞아서 눈 주변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 좌우로 눈 운동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점막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주고 특히 기관지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윤활제 역할도 합니다. 이 따가운 자극이 기관지 점막의 점액 분비를 늘리고 섬모 운동을 촉진하고 살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얼굴과 다리에 부종이 심할 때도 처방되는 약재죠. 기침과 가래가 잘 낫지 않고 몸에 붓기가 있을 때 딱 맞는 약재 중 하나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아직 코로나19 환자들이 꽤 있더군요. 예전보다 증상은 많이 가벼워진 듯 하지만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19나 모두 호흡기를 침범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생기죠.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력해도 문제지만 우리 몸 면역력이 떨어져도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호흡기에 감염되면 주로 어떤 증상이 발생하나요? 가장 많은 것이 발열과 기침, 가래, 흉통인데요. 발열은 급성기에만 주로 나타나고 만성기에는 나타나지 않죠. 대신 기침과 가래는 급성기와 만성기를 통틀어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2, 3년 전에 걸렸던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기침과 가래가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약해진 폐와 기관지가 완전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은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잘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를 치료하는 비법 약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음식과 산소입니다.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려면은 끊임없이 먹어야 하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괴롭습니다. 또 음식만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호흡도 해야 됩니다. 호흡으로 산소를 받아들여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기관이 바로 소화기와 호흡기인데요. 항상 외부에서 음식과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곳이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노화도 빨리 옵니다. 위장이 노화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질병이 생기죠. 폐와 기관지가 노화되면 천식도 생기고 폐렴, 폐쇄성 폐질환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장관과 폐는 젊어서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폐와 기관지를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오래된 기침과 가래를 삭히는 비법 약차의 재료 첫 번째는 상백피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뽕나무는 아시죠? 뽕나무는 여러모로 효능이 다양한 식물입니다. 뽕잎은 상엽이라고 하는데요. 혈압을 내리고 혈당도 내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루틴 성분이 풍부해서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효능도 있죠. 신경을 진정시키는 가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안면홍조나 불면증, 불안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염증 작용도 있죠. 그래서 피부 질환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의 뿌리 껍질을 상백피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폐기가 막혀서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한 것과 수기로 부종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담을 사귀고 갈증을 먹게 하고 폐 속의 수기를 제거하고 가래를 말하는 거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기침과 피가 섞인 침을 뱉는 것을 치료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폐와 기관지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상백피는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는 효능이 우수해서 기침 초기에 호흡이 촉박하고 가래가 심하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할 때 많이 처방됩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가래가 많고 가슴이 아프면서 반드시 눕기도 어려울 때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또 폐렴 치료 후에 흉통이 있거나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끓을 때도 좋습니다. 상백피는 또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얼굴과 다리에 부종이 심할 때도 처방되는 약재죠. 결과적으로 부종을 내리기 때문에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잘 낫지 않고 몸에 붓기가 있을 때 딱 맞는 약재 중 하나죠. 상백피는 다만 성질이 좀 잔 약재입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이나 장이 차서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오래된 기침과 가래를 삭히는 비법 약차의 재료 두 번째는 백리향입니다. 백리향은 잎과 줄기 전체에 향기가 강한 정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향기뿐만 아니라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습니다. 이렇게 향기나는 백리향의 주성분이 타이몰인데요. 이 타이몰이 신경염과 신경근염의 진통제로도 사용되고 기관지와 상부 호흡기의 보호제로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 타이몰은 부패를 방지하는 작용도 있고 소독 작용도 있기 때문에 입속이나 인후, 기관지에 서식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죠. 백리향의 잎에는 펄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카바크롤이라는 성분은 타이몰 성분과 함께 작용해서 기관지 점막에 있는 섬모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펄투신 성분과 카바크롤 성분과 타이몰 성분이 합쳐져서 강력한 진해거담 작용을 하고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백리향도 약간의 독성이 있는데요. 아주 많은 양을 복용하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량 복용하시면 구토나 상복부 통증, 빈백 혹은 호흡곤란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과량 복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리향은 한방에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추위를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많이 처방되고요. 그래서 복통이나 설사, 구토, 관절과 근육의 통증, 기침, 가래 등에 처방되는 약재 중에 하나죠. 백리향은 또 우리 식탁에서 흔히 사용되는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요. 주방에서 사용될 때는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웬만한 주부님들은 다 아시죠? 폐와 기관지를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오래된 기침과 가래를 삭히는 비법 약차의 재료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리향 가루에 생강을 첨가하면 더욱 강력한 진해거담 효과를 냅니다. 가래를 말리고 배출을 더 원활하게 하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생강은 주로 위장관의 혈액순환을 돕고 위염을 치료하고 위장의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생강의 또 다른 강력한 효능이 바로 이 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강에
진저롤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폐와 기관지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생강은 위장관의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폐기관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호흡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생강의 매운맛 때문에 생강차를 마시면 처음에는 이 목이 좀 따갑잖아요. 그래서 생강차를 끓이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따가운 자극이 기관지 점막의 점액 분비를 늘리고 섬모 운동을 촉진하고 살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기침, 가래를 삭이는데 생강만큼 좋은 약이 없는 거죠. 생강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오래된 기침과 가래를 삭히는 비법 약차의 재료 네 번째는 꿀입니다. 사실 꿀은 위장과 폐, 기관지 질환에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기침을 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났을 때 우리는 항상 꿀물을 마시잖아요. 당뇨 걱정하지 마시고 기침, 가래가 심하시다면 꿀은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위장과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점막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주고 특히 기관지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윤활제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상백피와 백리향과 생강과 꿀을 함께 섞어서 약차로 만들어 드시면 기관지의 혈액순환을 살리고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염증은 감소시키고 가래를 삭히고 더 잘 배출하게 해주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백리향은 약재로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타임이라는 향신료로 분말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상백피와 생강을 각각 4에서 8g 정도 배합하시고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신 다음에 타임 분말을 한두 티스푼 타서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 꿀을 듬뿍 타서 하루 두세 번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백피와 생강도 분말로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분말로 구입하셔서 끓여 드셔도 되고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드셔도 됩니다. 꿀 듬뿍 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상백피, 백리향, 생강, 꿀 비법 약차로 오래되고 잘낫지 않는 기침, 가래 싹 없애버리시길 권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벌리지 않고 아내와는 매일 부부싸움하고 자식들은 사고치고 다니고 이러면 우울해집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도 우울한 경우가 많죠. 가바와의 균형을 조절하고 항불안 효과와 수면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신경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명상 중에 주로 관찰되는 뇌파, 알파파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억력, 창의력,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보면 커피집 앞에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들 그렇게까지 커피를 좋아할까요? 커피가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주기 때문인데요. 커피의 카페인이 심장을 더 많이 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더 많이 보내고 힘이 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커피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흥분시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뇌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조금 더 불안해지고 조금 더 우울해집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기분이 고양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료는 커피가 아니라 녹차입니다. 녹차는 전 세계적으로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죠. 녹차에는 수많은 종류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클라우스 랭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잔씩 녹차를 마시면 우울증이 21%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조사에서는 녹차를 하루 한 잔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4잔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 우울증 유병률이 51%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중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있는데요. 매일 녹차를 한 잔씩 마시면 우울증이 41% 감소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울증은 왜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울증이 생깁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배우자 혹은 자식을 잃었을 때 가장 큰 우울증이 온다고 하죠. 잠을 못 자도 우울증이 옵니다. 뇌신경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뇌신경에 노폐물이 쌓이면 뇌신경이 원활하게 작동을 못합니다. 이때 사람은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사실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죠. 공부를 대충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돈이 잘 벌리고 연애도 잘 되고 자식들은 속썩이지 않고 제 할 일을 잘하면 우울해질 일이 없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벌리지 않고 아내와는 매일 부부싸움하고 자식들은 사고치고 다니고 이러면 우울해집니다. 몸에 병이
병이 있는 사람도 우울한 경우가 많죠.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이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기분은 궁극적으로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은 나오지 않고 뇌 기능이 약화되면서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뇌 기능이 활발해서 앞날이 훤히 내다 보이면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앞에 놓여 있을 때 불안하고 우울한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녹차 왜 마시나요? 다이어트 때문에요? 녹차가 다이어트 효과가 강하죠? 그 다음으로 강한 효능이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녹차에는 카페인 외에 L테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L테아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이고요.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뇌신경의 성장을 돕고 재건합니다. L테아닌은 뇌에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차단해서 진정 호르몬인 가바와의 균형을 조절하고 항불안 효과와 수면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신경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명상 중에 주로 관찰되는 뇌파죠, 알파파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모두 편안하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창의력,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L테아닌이죠. 이것이 녹차의 주 성분입니다. 녹차의 또 다른 우울증 예방 효과는 코티솔의 분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인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 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되고 세포 재생을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을 돕게 되죠. 녹차가 코티솔의 과다 분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의 녹차가 우울증뿐만 아니라 감기와 암까지 막아줄 수 있는 거죠. 피터 셀레니 등의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성분인 EGCG가 NADHP, NADP의 비율을 감소시켜서 미소체 코티솔의 생산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을 먹는 것만으로 치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변해야 하죠. 또 궁극적으로는 뇌신경의 상태가 변해야 합니다.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운동입니다. 영국 정신의학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운동을 한 그룹의 우울증 지수가 22.2점에서 11.3점으로 10.9점 감소한 반면 일반적인 우울증 치료 그룹은 20.8점에서 13.9점으로 6.9점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인데요. 운동이 뇌신경을 더욱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지면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내 몸에 고통을 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울증에 특별히 좋은 운동이란 것은 없습니다. 숨 차고 땀 나면 되고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다만 뇌신경을 조금 더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걷기보다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수영 같은 기술을 배우는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비타민 D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핀란드 동부대학 토마스 미콜라 교수팀에 따르면 주요 우울 장애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비타민 D의 신경 활성 스테로이드와 면역작용이 우울증 관련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햇빛 노출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90%가 공급되죠. 실외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식품 중에는 기름 많은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계란, 노른자나 치즈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녹차의 두 번째 효능은 구취와 몸냄새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녹차와 커피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죠. 우리가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입안이 싹 말라버리잖아요. 커피의 카페인이 점막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구취가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나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죠. 하지만 녹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녹차를 마시고 나면 입안에 침이 고이죠.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입안에서 자라는 세균의 번식도 억제해주고요. 그래서 입냄새를 줄임과 동시에 치석 형성과 충치도 예방해서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녹차는 입냄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몸냄새, 노인냄새, 호라비 냄새, 쾌쾌한 냄새, 똥냄새 등에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와 생강을 함께 꾸준히 복용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몸냄새를 제거할 수 있죠.
우울증을 예방하는 녹차의 세 번째 효능은 집중력 향상입니다. 커피도 집중력을 원할 때 마시잖아요. 녹차도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뇌신경을 흥분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없고 녹차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L티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L티아닌은 뇌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흥분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과도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 신경과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죠. 우울증을 예방하는 녹차의 네 번째 효능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방 연소를 돕는 것입니다. 녹차가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을 낮추어주죠. 커피도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대신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공복감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서 녹차는 카테킨 성분이 소화작용을 일부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더 커지는 효능을 가지고 있죠. 또 커피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녹차의 성분에서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은 카페인과 카테킨입니다. 두 성분이 결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생성을 활성화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녹차의 다섯 번째 효능은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뇌 속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죠. 플라크의 생성을 억제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해 줍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정신이 맑아짐과 동시에 뇌신경의 퇴화를 막아주죠. 스위스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녹차가 뇌의 상두정소엽과 상부 전두엽 간의 연결망을 더 촘촘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가서 햇빛 받으시고 운동하시고 녹차 매일 마시기를 권합니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인생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